갑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 집합의 연산.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야? 뭐라고?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자, 갑니다. 보세요. 첫 번째 교집합과 무슨 집합? 자, 보시면 교집합부터 봅시다. 교집합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써져 있니?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뭐 글이 써져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되어 있어? x는 a의 원소이다. 뭐라고?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보여줄게. 자, 얘가 집합 A를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가 집합 B를 표현을 딱 했다라고 쳐.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걸 내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럼 뭐 있어? 1, 2, 3 뭐 이렇게 있겠지. 맞아? B라고 하는 걸 내가 뭐 짝수의 집합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C라고 하는 걸 그냥 내가 1, 2, 3, 4까지만 써볼게. 이해되겠니? 자, 그럼 봐라. B는 무슨 집합이라고요? B는 뭐 모아놨다고? 짝수 모아놨다고. 오케이? 자, C는 뭐야? 지금 1, 2, 3, 4지. 그러면 B랑 C에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뭐? 2, 4. 뭐 있어? 겹치는 원소 뭐 있어? 2랑 4 있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두 개의 집합을 가져왔는데 누가 봐도 얘랑 겹치는 게 있어. 맞지?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집합 B와 집합 C에 겹치는 원소는 2, 4라고 쓰기에는 너무 길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가져온 게 뭐야? 교집합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말을 하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뭐라고요? 집합 A와 집합 B에 뭐? 집합 A랑 집합 B에 뭐? 공통되는 원소지.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라서 그림상으로 보면 어디? 여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아니, 거기 책을 보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뭐라고 되어 있어? x는 x인데 x는 어디에 속해 있어? a에 있어. x는 어디에 있어? b에 있어.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에 뭐라고 써져 있어? 그리고라고 써져 있어? 또는이라고 써져 있어? 그리고라고 써져 있지. 그리고가 뭔데? 그리고가 뭐야? 동시만족이야? 둘 중에 하나야? 동시겠지.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돼, 안 돼? 그리고 나서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 자,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니? 알겠어? 그래서 이 컵을 뒤집어 놓은 요 모양, 얘를 우리가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요? X에도,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그리고로 연결된 무슨 원소? 무슨 원소?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 교집합이라는 건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어? 두 번째 뭐라고 써져 있어? 합집합이라고 있다 없다? 있어 없어? 그럼 얘도 그림상으로 먼저 파악을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자, 여기만 말하면은 A, B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러면 합집합은 뭐다? 합집합은 A와 B 원소를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집합에 몰아넣자는 거야. 이해되겠니? 조건제시법으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니? X는 X인데 X가 A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X는 B에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요 사이를 뭘로 연결했어? 뭐라고요? 괜찮니? 또는으로 연결이 돼 있어. 자, 또는의 의미가 뭐야? 이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잖아. 또는의 의미가 뭐야? A 또는 B다가 무슨 말이야? 잘 보세요. A 또는 B나가 둘 중에 하나야? A 아니면 B야?
둘 다 동시에가 포함이 돼, 안 돼? 돼, 안 돼? 그걸 그림으로 보면 되잖아. 둘 다 동시에가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교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내가 색칠해놓은 여기에 교집합이 지금 빗금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지.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단어는 A 또는 B, 얘는 A거나 B다잖아. A 아니면 B다가 아니야.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합집합인 거고요. 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저 뒤집어진 놈을 다시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알려줬었다. 교집합. 오케이? 몇 년도에요? 2007년도에. 그리고 나 중학교 1학년 때다. 합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알겠냐고? 그래서 웃지 마시고. 자, 합집합은 뭐다?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뭐 교집합 아니면 교집합이 아닌 애들도 그냥 싸그리 하나다 다 모아두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A라고 하는 걸 내가 뭘로 할까?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라. 6의 약수로 하자. 1, 2, 3, 6이라고 했어. 자, B는 뭐라고 할 거야? 누구의 약수? 오케이, 8의 약수로 갑시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 얘는 무슨 원소다? 공통된 원소다. 불러. 1,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싸그리 다 갖다 넣으라고. 이해되겠니? 뭐 막 골라내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써, 다 써. 1, 2, 3, 6 쓰고 1, 2, 4, 8 써. 알겠니? 그리고 나서 똑같은 원소 집합에 두 번 써, 안 써? 걔만 이렇게 한번 지우면 되잖아. 뭐 1 한 번 지우고 2 한 번 지우고 이렇게. 이게 그냥 합집합인 거야. 알겠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교집합은 겹치는 거, 합집합은 그냥 하나에 다 몰아넣는다.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 개념 더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닐걸? 서로소라고 있어, 없어? 자, 우리가 숫자를 할 때 서로소를 뭐라고 불러? 서로소의 개념이 뭐야? 두 개의 숫자가 서로소다를 언제 써? 뭔 약수? 공약수가 얼마인 거? 1밖에 없는 거를 서로소라고 하잖아.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라고 하냐? 공통된 원소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A와 B의 교집합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원소가 없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공집합.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얘를 서로소 관계다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기본적인 것만 소개를 해주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 자, 앞에 문제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새로운 집합을 배웠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원소의 개수 세야 되지. 자, 얘는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합집합의 무슨 개수?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어. 뭐? 2의 배수. 1부터 100까지 해서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몇 개? 20개.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봐?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세라. 그럼 뭐라고 어떻게 세?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숫자의 개수. 그럼 어떻게 돼? 80개. 2의 배수 50개 더하고 5의 배수 20개 더해. 그러면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숫자는 70개야? 아니지. 왜? 항상 이거 할 때 뭐 해? 그지? 그러니까 무슨 배수? 공배수. 그러니까 누구의 배수? 10의 배수를 한번 빼줘야 되잖아. 왜? 10의 배수는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10의 배수 몇 개? 10의 배수 몇 개?
10개.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거 몇 개? 몇 개? 60개 세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방금 배운 집합의 연결을 탁 지어주면 자, A의 배수 A, 5의 배수 B라고 딱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50은 뭐야? A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지. 20은 누구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10은 뭐야? 공통이라며, 공약수라며. 그러면 A랑 B랑 무슨?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 빼니까 뭐가 나왔어? 또는은 뭐라고? 합집합이라며. 맞지?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고 뭐 해? 겹치는 거 2번 셌으니까 1번 빼자는 거야.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수 셌던 것처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아마 공식이 있을 겁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불러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더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빼? 뭘 빼? 뭘 빼니 얘들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다. 왜? 2번 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와 B가 무슨 소? 무슨 소? 서로 소라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한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두 원소의 개수를 더해버리면 된다. 왜? 서로 소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소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더하기만 해도 합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그림으로 보면 얘네 둘의 합집합이라는 건 그냥 얘네들 싹 다 집어넣는 거니까 뺄 게 있어 없어? 2번 세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되겠어? 되겠니? 자, 지금 교집합이랑 합집합밖에 안 했고요. 오늘 집합연산 다 나갈 거야. 벌써부터 졸거나 딴 생각하면은 공수투 남은 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집합 못하면 뒤에 못해. 알겠니? 알겠어? 자, 2번째. 자, 교집합, 합집합 다음에 무슨 집합 있어? 무슨 집합 있어? 차집합이랑. 자, 거기에는 별표를 쳐놔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전체 집합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전체 집합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뭔가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뭐 학생의 뭐 학생 수를 세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냥 전교생을 잠깐 전체로 두자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대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서 걔네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큰 거 있지. 그걸 그냥 전체 집합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알겠니? 보통 집합은 뭘 쓴다고? 보통 집합 뭘 쓴다고?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전체 집합도 뭐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알파벳을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은 무조건 U로만 쓸 거야. 알겠니?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저기에 써놓은 애들을 보면 자, 여집합이라는 걸 본다. 자, 보세요. 이런 거야. 얘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U는 무슨 집합이라고? 전체 집합이야. 자, 이렇게 U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어떠한 집합 A를 내가 다 가져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집합이면 어디겠어? 남는 거지. 그러니까 남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이야? A가 아닌 거야? A인 거야? A가 아닌 거. 즉 어디? 여기 애들.
A 말고 전부다. 전체에서 A를 제외하고 남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책을 보시면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X는 X야. 근데 이 X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는 속해 있어. 그치? 근데 A에는 속해 안 속해? A에는 속해 안 속해? A에는 안 들어가. 맞지? 전체에는 들어감과 동시에 A에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저 사이를 그리고라고 써야 돼? 또는이라고 써야 돼? 그지? 전체 집합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A에는 안 들어가. 이걸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쓴다? A의 여기 위에 조그맣게 C 하나 써주면 돼. 얘가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여집합이란 건 뭐라고?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하고서 남는 애들, 얘네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잠깐 12의 약수를 전체 집합이라 하래. 오케이? 그래 놓고서 집합 A를 짝수라고 하래. 그럼 A는 뭐야? A 집합이 짝수 집합이야. 다 불러봐. 2, 4, 6, 8, 10. 10이 이게 짝수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이걸로 해라 라고 정해줬지.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우리가 아는 숫자는 이 6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전체 집합에 벗어나는 숫자, 아니 8도 짝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그냥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야.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지정을 해주면 그냥 얘만 보겠다는 거야. 무조건. 그 문제 안에서만큼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12의 약수다라고 정해준 상태에서 집합 A가 짝수다라고 하면은 누구만 써? 누구만 써? 기본적으로 전체에는 속해 있으면서 짝수인 애들을 가지고 가야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랬을 때 A의 여집합은 뭐라고요? A 여집합은 뭐야? 1, 3 하고 끝이지. 맞아?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 A에 안 속한 애들이 그냥 A의 여집합인 거야.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전체 집합은 여집합이 뭐겠어?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 전체 집합 중에 해당 집합을 빼고 남은 애들이잖아.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다 제외하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뭐라 불러? 공집합이라고 부르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마찬가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겠어?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내야 되는데 뺄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남아있지.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러면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갖는 성질을 몇 개만 써봅시다. 1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두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자, 어떠한 집합과 어떠한 집합의 여집합을 비교했어. 얘네들은 겹치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집합이 무슨 집합? 공집합. 무슨 관계? 서로 소라는 관계. 오케이? 마지막. A와 이놈의 여집합을 이번엔 합해봤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겠어? 전체가 나와야겠지. 왜? 어떠한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 A 제외하고 남는 게 A 여집합이잖아. 그럼 그 남는 거랑 A를 이렇게 싹 끼워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전체가 만들어져야지.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처음 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는 책이 없으면 적어 놓으세요. 자, 차집합. 얘도 그림으로 먼저 봅시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A에서 B를 빼고 싶어. 자, 잘 봐. 얘는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집합을 뺀다라고 했잖아.
아까처럼 내가 A를 1, 2, 4, 8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B라고 하는 걸 내가 1, 2, 3, 6이라고 할 거야. 8의 약수랑 6의 약수로. 맞아? 내가 여기에서 집합의 차집합이라는 것도 A 빼기 B로 쓰거든? 그러면 그냥 아직 알려주기 전에 그냥 너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A에 있는 원소 중에 B에 있는 원소를 뺄 거야. 그럼 뭐가 남아? A에서 B 빼면 뭐 남겠어? 뭐 남겠니? A에서 B를 뺐어. 뭐 남겠어? 뭐 남아? A가 이렇게 4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4개를 빼래 여기서. 그럼 뭐가 남아? 4 남겠지. 왜? 뺄 수가 없잖아. 얘가 없으니까. 또 뭐 남아? 8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리고 잘 봐. A는 1, 2, 4, 8밖에 없어. 근데 1, 2, 3, 6을 빼래. 3하고 6은 A에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빼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빼?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 사이의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A에서 B를 빼긴 뺄 건데 만약에 겹치지 않는 놈들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한다? 그냥 무시하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A에서 B를 뺀다. 아까 뭐라 했어? 빼긴 빼는데 결국 뭐만 빼라는 거야? 겹치는 것만 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어디야? 여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어떻게 쓴다고? 그냥 숫자의 빼기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니? 자, 쓰긴 이렇게 쓰는데 방금 여기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B를 뺄 건데 B에 있는 원소 중에 A에 없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A에서 뭘 빼는 거랑 같은 말이야? 교집합을 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건 거야. 그러겠지. 맞아? 겹치는 것만 빼고 없는 놈이면 그냥 무시해서 버린 다음에 1, 2, 4, 8에서 1, 2, 3, 6 뺄 거야. 3, 6 어차피 안 들고 있으니까 무시할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겹쳤던 1, 2만 빼겠다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되겠니? 그래서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딱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x는 x인데 자, 요 x는 a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b에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b를 다 빼내고 남은 것들이니까. 그러면 a에는 있고 b에는 없어. 얘가 그리고야 또는이야. a에는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b에는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인 거라고. 표시는 말 그대로 차니까 a에서 b를 그냥 뺀다. 알겠니? 다만 얘가 뭐라고요? 빼긴 빼되 뭐 겹치는 것만 빼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되겠어? 돼, 안 돼? 그럼 이제 쟤랑 얘랑 연관을 탁 하나 시켜보면 이런 거지. 자, 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여집합의 정의가 내가 뭐라 그랬어? 여집합이 뭐라 했니? 여집합이 뭐라고? A의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 방금 말했잖아. A의 여집합이 뭐야? 어디에서? 전체에서 A를 빼고 남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말로 길게 하면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하고 남은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 그게 뭐야?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게 A의 여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자, 전체 집합도 필요 없겠다. 어떠한 집합에서 공집합을 탁 뺄 거야. 기본적으로 차집합이란 건 뭘 뺀다고? 겹치는 거 빼라는 거 했었지. 근데 공집합은 애초에 원소가 있어 없어? 그러면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공집합을 빼는 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A에서 B를 뺄 건데 자, 잘 봐. A에서 B를 뺐어. 근데 A가 그대로 남았네. 이게 무슨 말일까? 서로서 그치?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사실상 A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거야. 맞지?
근데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와 B는 뭐다? 뭐다? 서로소다. 자, 앞으로 이제 이걸 풀면서 내가 계속 필기해 주겠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서로소라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주겠냐고. 안 준다고요. 문제에서는 뭘 해? A에서 B를 뺐더니 A더라. 이렇게 해줘. 서로소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돼. 알겠어? 그걸 이제 여기다 써줄 겁니다. 자, 이거는 필기를 해라. 자, 이거는 쓰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그냥 쑤셔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방식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의로서 얘기를 해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한다 했었잖아. 맞지? 맞아? 자, 정의는 뭐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건 뭐였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야. 알겠지? 알겠어?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산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잘 봐. A가 B에 속하면 그냥 그림상으로 봐라.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돼 있어? B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A가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반대로 봐볼게. 여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누구 여집합이야? 이거 누구 여집합이야? B 여집합이지. 그러면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중에는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겠어? B 안에 A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맞아? 그럼 여집합은 얘네들의 바깥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여집합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어떻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시킨다라고 돌려 말할 때도 있어. 이렇게 주면 A가 B에 포함되네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더 작은 놈의 외부가 당연히 더 큰 놈의 외부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이런 표현법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 돼 안 돼? 연준아, 돼 안 돼? 되겠어? 자,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A랑 B를 합칠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A랑 B랑 그대로 싸그리 합쳤어. 근데 애초에 B가 더 큰 놈이었네? 그럼 이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뭐겠어? 얘가 B겠지. 애초에 A는 B에 속해 있던 거야. 그럼 A랑 B를 합치면 그냥 그대로 B가 돼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겠니? 자, 이걸 봤으면 비슷하게 또 말할 수 있겠다. 뭐? A랑 뭐? B랑 교집합을 했어. 그럼 이거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오겠지.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요. 알겠니? 마지막. A에서 B를 탁 뺄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뭐라 했었어? 뭐라고? 그냥 빼기니까 차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결국 뭘 빼는 거라 그랬어? 교집합을 빼는 게 차라고 했지. 근데 A에서 B를 뺄 건데 A가 애초에 B 안에 있는 놈이라며. A랑 B랑 교집합한 게 뭐라고? A가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교집합이 누구라고? A라고 했지. 그럼 결국 A 빼기 B는 A 빼기 A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떠한 집합에서 어떠한 집합을 뺐는데 공집합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건 거야. 이해되겠지? 어떠한 집합에서 어떠한 집합을 뺐는데 그대로 튀어나왔어. 그건 서로서란 얘기인 거고요. 뺐는데 공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A가 B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문제에서 뭘 줄지 모릅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딱 조건을 던져줘. 그럼 너네 보자마자 A가 부분집합이네를 알고 가야 돼. 알겠니? 알겠어? 그 다음은
서로소에 대한 표현법. 얘는 몇 개 없다. 얘는 3개야, 3개. 이게 서로소지. 맞아? 저거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는 거라고? 뭐가 없다는 거라고? 교집합이 없다. 즉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는다? A가 그대로 남는다. 아니면 B에서 A를 탁 뽑았는데 뭐만 남아야 돼? 뭐만 남아야 돼? B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서로소를 표현하는 법인 거고. 알겠니? 자, 잘 적으시고. 마지막 타임에 대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줄 테니까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니? 알겠어? 정신 차려라. 너무 졸리면 서서라도 들어야 된다, 도경아.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수를 할 때 연산법칙이란 걸 한 적 있다. 자, 연산법칙이 뭐야? 너네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연산법칙이라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3개, 3개. 뭐 있어? 나누기. 뭐라고? 그거 연산이고 연산 법칙 뭐 있냐고. 연산법칙. 교환 아. 법칙 알아 몰라. 분류법칙. 그 다음에 결, 합, 법칙. 맞아 아니야? 세 번째 뭐야? 분, 배, 법칙. 얘가 집합의 연산에서도 성립을 하냐.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연산 아는 거 뭐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정확하게는 4개지. 첫 번째 뭐?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표적으로 교집합을 봅시다. 교환법칙이 뭐야? 교환하는 바꾸. 그러니까 뭘 교환하는 거야? 연산은 그대로 두고요. 그 대상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A와 B를 교집합하나 B와 A를 교집합하나 둘 다 결국 공통된 원소 뽑아오라는 거잖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에서 교환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까지는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하겠다. 근데 차집합은 안 하겠지. 차집합은 뭐야? 어떠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빼내는 거니까. 맞아? 자, 결합법칙은 뭐야? 결합법칙이 뭐야? 결합법칙이 뭐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즉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도 결과가 차이가 없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지. 분배법칙은 뭐야? 분배법칙은 뭐야? 가로에다가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봅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 3이야. 2 곱하기 A 더하기 B야. 이거 연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2A 플러스 2B잖아. 왜?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맞아 아니야? 곱해질 때는 숫자가 가는 게 아니라 숫자와 연산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A, 2 곱하기 B에서 더하기,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치?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소괄호 밖에 있는 대상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간다고? 누구랑 같이 간다고? 연산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A 교집합이 같이 하나로 묶여서 B를 만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뭐야? A, 교, B.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만나? A, 교, C 만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얘로 연결시켜주는 게 분배야.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결합이랑 분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 어떻게 구분해? 소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괄호 안과 괄호 바깥의 연산이 같아달라? 달라. 아니,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이랑 괄호 밖에 있는 연산이 지금 같아달라. 같지? 이러면 결합인 거야, 그냥. 알겠니?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괄호 밖에 있는 연산이 지금 같아달라. 달라. 이러면 분배인 겁니다. 알겠니? 알겠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괄호 안에 연산이 있고 괄호 바깥에 연산이 서로 다른 게 있으면 분배야. 그럼 어떻게? 연산까지 묶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돼. 알겠어?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모든 연산이 동일해. 그럼 그냥 순서만 이렇게 바뀌겠다는 겁니다. 알겠지?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나올 거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거는 결국 이거 하려고 한 거라서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써줄 거고 얘는 별표를 10개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합의 연산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이기 때문에 딱 4개만 씁니다. 첫 번째. 뭐 이상한 걸 쓰는 거 아니고 되게 당연한 걸 쓰는 거야. 자, A의 여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A의 여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전체 집합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뭐야? A가 아닌 애들.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겠어? 마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처럼 뭐겠어? A. 원성복귀 돼야지. 마치 뭐 켤레처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처럼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게 A인 거잖아.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두 번째. 아까 내가 저기 조그맣게 써줬던 거 뭐?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전체가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 즉 두 개 겹치는 원소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세 번째. 차집합의 입장에서 봐주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에서 뭘 뺀다? 뭘 뺀다? A를 뺀 것과 같다. 당연하지. 전체에서 A를 빼고 남은 거나 A가 아닌 거나 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집합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A 빼기 B라고 하는 건 얘는 사실 누구 빼는 거라고? A에서 뭘 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A에서 B를 빼는 건 사실 안 겹치는 거는 그냥 무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뭘 빼는 거라고? 교집합 빼는 거라고.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겹치는 원소만 빼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연산 법칙을 써서 사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잘 봐. 아까 색칠된 게 어디라 있었어? A 빼기 B가. 여기라고 했었지.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A랑 누구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B의 여집합이 어디야? 이쪽이잖아. 맞아? 이 중에 A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 A 빼기 B인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무조건 암기다. 집합단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 뭐 그림으로 보면 당연하다는 건 보이고요.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A 빼기 B는 뭐야?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알겠어? 본인이 이게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B의 여집합 중에 A랑 겹치는 부분. 그게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인 거 아니야. 맞지? 맞아? A 빼기 B가 뭐라고? 효민아? A 빼기 B가 뭐라고? A 교집합. 하하. A 빼기 B가 뭐라고? A 교집합. 여집합 B. B의 여집합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니? 모르겠니? 자, 이제 딱 하나 남았다. 마지막.
얘도 연산의 법칙 중 하나. 드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얘도 별표를 치되 얘는 10개까지는 아니고 5개만 줘라. 자,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해줄게. A 합집합 B라는 놈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탁 때렸어. 오케이?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되냐?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나올 거야. 자,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집합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 형태야. 자, A 합집합 B면 어디야? 얘네 그냥 이렇게 다 모아놓는 게 합집합이라 했지. 이거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이거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지. 맞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잘 봐라. A의 여집합이 어디야? 이게 A의 여집합이지.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B의 여집합이 어디야? B 말고 남은 애들이지. 맞아?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X자로 만난 부분이 노란색이랑 같다는 거야. 알겠니? 뭐 이걸 뭐 엄청 대단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색칠을 해봤더니 빨간색 파란색 겹치는 게 노란색이랑 같네. 이게 그냥 증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A 합집합 B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하면 마치 우리가 뭐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듯이 여집합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A는 A 여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 겁니다. 알겠니? 알겠어? 단원명 자체가 지금 뭐야? 집합의 연산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도출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누구 괄호 안에 A 뭘 넣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탁 때려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눈치껏 불러라. 뭐겠어?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고 얘가 교집합은 뭘로 뒤집어? 합집합으로 뒤집는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 끝입니다. 집합은. 뭐 했었어? 4개 했다. 뭐 무슨 집합? 합집합. 교집합부터. 교집합은 뭐야? 겹치는 거. 합집합은 뭐야? 그냥 싹 다 모으는 거야. 여집합은 전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집합이란 건 뭐야? 그냥 얘 제외하고 다른 거 남은 거 다. 차집합은 마이너스. 차집합은 그냥 빼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뭐야? 겹치는 것만 빼고 남은 거. 이해되겠니?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분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 5가지인가 6개 썼던 거. 그거는 필수 암기인 거고요. 오케이? 서로소가 뭐라고? 서로소라는 게 뭐라고요?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뭐야?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근데 실상 문제에서는 뭐로 더 많이 나온다고? 뺐는데 A에서 B를 뺐는데 결과가 뭐야? A가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서로소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연산법칙인데 얘는 지금 그냥 교환, 뭐 결합, 분배가 있고 연산이 다르면 분배고 같으면 결합이고 교집합, 합집합은 성립을 한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얘는 익혀지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기라고 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마치 켤레의 켤레처럼 되돌아오는 거고. 맞아? A랑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나오고 겹치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맞지? 그렇다 보니 애초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였어? 전체에서 A를 빼고 남은 것들. 맞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A 빼기 B가 A 빼기 교집합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전부 다 뭘로? 이렇게 교집합으로 연결된 연산을 바꿔놓고 연습을 해야 돼.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어주면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야. 내가 A 빼기 B 교 C를 하래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정리하세요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빼기가 차집합이 뭐랑 같다고? 차집합이 뭐랑 같다고? 방금 말했잖아. 차집합은 뭐랑 같은 거라고? A 교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게 이 얘기라는 거라고. 알겠어? 앞에 집합 빼기 뒤에 집합은 앞에 집합, 교집합, 뒤에의 여집합. A 빼기 한 덩어리는 A 교집합 덩어리의 여집합.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소괄호에 전체 여집합 있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어떻게 풀려? 얘 어떻게 풀려? 어떻게 풀려? 방금 말했잖아. 어떻게? 전부 다 나눠주면 다 뒤집어지라 했지. 비여, 합, 시여. 이렇게 돼, 안 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산 법칙에서 소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과 괄호 바깥의 연산이 지금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연산까지 합쳐서 얘네들을 이렇게 만나게 한다. 오케이? 그러면 풀어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A 교집합 C의 여집합을 합집합으로 한다. 맞아? 그런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였어? 이거 뭐였어? 방금 외우라 했잖아. 뭐였어? A 빼기 B라고 했지. 맞아? A 교집합 C 여집합이다. 이거 뭐라고? A 빼기 C의 합집합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건 거야. 알겠지?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당연히 못하지. 방금 배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연산 법칙과 이러한 성질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이거 하나 던져주면 쭈루루룩 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으면 돼. 이걸 목표로 하는 건 거야. 알겠지? 집합의 연산이 말이 연산인데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 놓고서 여기에 1, 2가 속해 있다. 그랬을 때 A의 원소를 구해봐.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법칙이든 연산, 성질이든 이런 거는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결과만 중요해. 성질의 결과만 알고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정확한 건 이제 대표를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줄게.